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최근에 MIT에서 AI와 관련된 논문들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AI 기업들 입장에서 투자를 아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5%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제가 왜 이 내용들을 분석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AI가 버블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분기 매출액 기준으로는 54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분기 매출액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환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2160억 달러라고 하는 연간 매출을 달성을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는 이럴 경우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략적으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와보면 엔비디아의 매출액이 2100억 달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 4달러를 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4달러를 주는 이 엔비디아를 얼마 정도의 멀티플을 부여를 할 거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4달러를 연간 계속 받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주가로 살래라고 했을 때 이 멀티플을 대략적으로 30배 정도를 부여하면 이게 한 적당히 뭐 비싸지도 않고 조금 어느 정도 저렴한 멀티플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기준 매출액이 2100억 달러다. 그리고 멀티플을 30배를 다들 부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2100억 달러는 적정 주가가 120달러 정도, 그리고 2,300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EPS가 5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150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것들이 거의 싸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이런 구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6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액이 나온다. 그러면 EPS가 6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면 적정 주가는 180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2,300억 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분기 매출액 성장률이 5%가 나오면 되고요. 이게 1년 동안 지속이 되면 돼요. 그리고 2,600억 달러가 나오기 위해서는 분기 매출 성장률이 10% 정도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환산을 하면 2,3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20% 정도의 매출액 상승액, 2,6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40%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 지금 이 적정 주가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50에서 180달러가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들은 어떤 걸 반영을 하고 있냐면 야, 향후에 엔비디아의 매출액이 연간으로 따진다면 40% 정도가 상승을 할 것이고 대략적으로 분기마다 성장률은 10% 정도가 상승을 할 거야. 요거를 지금 시장을 반영하면서 180달러까지 달성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제가 걱정하는 포인트가 최근에 중국 이슈도 그렇고 이번에 MIT에서 나온 영향력이 이 매출액이 감소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해되시죠? 이번에 나왔었던 이 MIT에서 나왔던 이 논문은 무엇이냐면 야,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AI들이 크게 돈을 못 벌 수 있다 이런 논문들인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왜 못 버느냐라고 하는 이 인사이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분석을 해본 결과 야, 지금 MIT 논문대로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매출액 성장이 2,600억 달러까지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대략적으로 성장한다면 2,300억 달러나 2,100억 달러 정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요게 제가 이번에 MIT 논문들을 보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MIT 논문은 2,600달러는 약간 어렵고 2,300억 정도 달러가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인사이트를 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날에 있을 수 있는 AI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AI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학습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학습 시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간으로 따진다면 뇌에서 뭔가 생각을 하겠죠. 그것처럼 인공지능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로봇의 뇌를 만들어 준다는 게 학습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엔비디아의 GPU와 SK 하이닉스의 HBM, TSMC의 제조 능력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지만 학습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AI 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AI 칩이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AI 칩으로 학습을 열심히 시키고요. 여기에 있는 이 학습 있죠. 이 학습 데이터가 어디로 가냐면요. 데이터 센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학습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생각도 하고 실생활에다가 적용을 하는 단계가 바로 추론 시장인 겁니다. 이 추론 시장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부들을 했잖아요. 이런 식의 공부를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적절한 답변들을 주는 거예요. 아, 예전에 보니까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짜장면을 좋아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짜장면이 비싸니까 짬뽕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추론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요게 추론 시장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끔 하려면 그때 필요한 게 온디바이스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로봇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 학습 시장이나 추론 시장이나 둘 다 엔비디아 GPU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엔비디아 GPU가 이 학습 시장에 아주 많이 필요했었고 추론 시장에도 많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학습 시장에 많이 엔비디아 GPU가 투입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를 지금 오늘날에서도 학습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이 칩이 아주 많이 필요했던 게 오늘날의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 중국에서도 이 엔비디아 칩을 팔 수 있게 되면서 중국한테도 이 GPU를 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최근까지의 주가의 상승 원인이었다면 이번에 나왔던 재료가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최근에 중국에서 자체적인 AI 칩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이 중국에 있는 학습 시장에서 엔비디아 GPU 안 쓰고 중국 자체의 GPU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야, 중국한테 엔비디아 칩 많이 팔아가지고 수익 내려고 했었는데 이거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엔비디아 주가가 약간씩 떨어졌던 포인트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탄탄하게 버티도록 만들었던 이유가 이 AI를 통해서 학습 시장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이 모멘텀이 강해요. 근데 지금 재료의 핵심 포인트가 야, AI의 성능이 충분히 좋아졌다면 더 이상 학습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요거에 대해서 MIT에서의 어느 정도의 의견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면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학습이 필요하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AI 데이터들 있죠. 그런 AI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이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이 정말로 필요하다면요. 엔비디아 GPU가 계속 필요할 거예요. 엔비디아 GPU가 필요해가지고 학습을 계속 시키려고 할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다? 이미 공부를 다 했다면요. 공부를 다 했다면 더 이상 학습을 시킬 이유가 없고 그러면 GPU 수요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왔던 이 논문들은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AI를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분석을 해봤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AI를 사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특히나 특정 맞춤형 AI 서비스 있죠. 이거는 돈을 거의 못 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MIT에서는 야, 왜 이렇게 AI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있을까라고 물어본 결과 지금은 기술력이 모자라는 부분들도 일부 있대요. 그런데 가장 컸던 요인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 그냥 사람들이 새로운 도구에 대해서 적응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포인트들이 약간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물론 왜 적응하지 않으려고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술력 자체가 안 좋아서 적응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과연 그럼 기술력이 좋아졌을 때 너희가 이 AI를 도입을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기술력 때문에 도입을 하기보다는 기술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걸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믿을 만한지 이런 것들을 보고 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 하는 건 뭐냐면요. 이 고속도로를 까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이번에 있는 이 GPU 있죠. 그러니까 학습 시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AI 전용 고속도로를 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 AI가 아주 많이 필요할 거니까 이 AI들이 아주 잘 전송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AI 맞춤형 고속도로를 깔았었고 이 고속도로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의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를 엄청나게 크게 확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고속도로 깔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고속도로를 많이 깔아놨죠. 요거 고속도로 지나갈 때마다 이 엔비디아가 돈을 받고 수수료를 얻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매출에서의 핵심은요. 앞으로 이 고속도로 더 많이 깔 수 있다. 그 즉시 엔비디아 실적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서도 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전략이었는데 지금의 스탠스는 뭐냐? 이 고속도로 위에 차들이 지나가야 돼요. 이 고속도로 위에 자동차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 자동차들이 지금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지금 AI를 활용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 AI를 위해서 만들었던 이 고속도로를 사람들이 이용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야, 우리는 이 AI가 아주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학습 시장을 아주 키웠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AI의 성능들이 충분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쓰고 있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AI를 더 확장시키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지금 사람들이 이 AI 시장에서 적응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자동차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자동차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게 맞을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의문점은
AI 전용 고속도로를 더 확장시키고 싶어도 이미 이 AI 고속도로를 너무 많이 확장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도로에는 한 자동차가 한 2대밖에 안 올라가는데 지금 한 10차선, 11차선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뚫어놓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 AI 과잉 투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호재와 악재 시나리오로 나타내자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은 AI를 통해서 돈을 못 벌고 있대요. 자, 그런데 이 원인이 성능이 부족하다. 쉽게 말해서 지금 고속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AI로 돈을 못 벌고 있다.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성능들이 너무 낮아서 좋은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게 엔비디아 GPU를 더 주문을 한 다음에 이걸로 학습시키면 돼요. 그래서 학습 성능이 높아지면 성능이 좋아지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다. 이 메커니즘으로 간다면요. 엔비디아 GPU는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러면 주가 폭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AI로 돈을 벌지 못한대요. 그런데 AI의 성능은 충분한데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AI의 성능이 충분하다면서요. 이미 AI는 충분히 똑똑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면 학습에다가 더 투입을 해가지고 엔비디아 GPU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추론 시장에 쓰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원래는 학습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아주 경쟁적으로 GPU 사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학습들이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치면 예상보다 이 나중에 학습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엔비디아 GPU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성장은 하겠지만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크게 둔화가 될 수가 있고 지금 구간은 약간의 성장 둔화만으로도 주가가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2번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떠냐? 이 AI 학습 성능이 과거에는 쭉 빠르게 성장을 했다가요. 최근에는 이 AI의 학습 성능의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되는 게 보이고 있다. 요게 지표가 보인다면 시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야, 이미 이 학습 성능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걸 바라봤을 때 야, 우리가 이 학습 성능들을 여기서 조금 더 증가시키자고 GPU 투자하는 게 맞을까? 이미 충분히 학습을 했다면서 더 이상 학습시킬 데이터도 없는데 우리가 이 AI 학습 성능 시키려고 GPU 더 주문하는 게 맞을까 했을 때 이거 더 이상 학습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학습 시장에다가 투자하는 GPU 수요는 감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습 말고 추론 시장을 위한 투자 수요는 상승하게 돼요. 이 두 가지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돼요. 엔비디아의 GPU 수요는 증가할 텐데 학습에다가 투자하는 엔비디아 GPU는 예상보다는 줄어드는데 추론 시장에다가 투자하는 GPU는 늘어난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기존에 제가 매출액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렸잖아요. 이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적정 주가가 달라질 거다. 그런데 지금 코멘트는 어떠냐면요. 원래 2,600억 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 시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데 추론 시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거냐면요. 학습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는데 추론 시장의 수요도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100억 달러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기에 이번에 소프트웨어들의 주가가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지금 추론 시장 쪽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거고 추론 시장 쪽에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면요. 추론 시장에서의 GPU 수요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기에 이 추론 시장 쪽에서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지금 이 모멘텀대로라면 학습 시장에서의 수요는 감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매출액은 2,300억 달러. 왜냐? 추론 시장 수요 자체는 증가하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매출액은 2,300에서 2,600억 달러는 이게 학습 시장 수요가 더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러면 2,60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바라보기에 지금 전망치에서는 엔비디아 매출액은 대략적으로 연간 2,300억 달러 정도가 내년까지는 나타날 가능성들이 비교적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6년도 기준으로는 적정 주가라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150달러 미만으로 내려가면 매수 버튼을 누르려고 할 가능성들이 내년까지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증가한다면 뭐 180달러까지 가겠지만 지금의 주가는 어떻다? 지금 주가 자체가 이미 거의 175달러 정도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런 스탠스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엔비디아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약간 횡보를 하게 될 가능성들이 높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120달러까지 폭락한다 이런 가능성들은 낮아요. 왜냐면 추론 시장 수요가 증가한다면 결국에 매출액은 더 증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뭐 120달러까지 내려온다? 이거는 가능성들이 낮으나 아마도 한 150달러 부근들에서 150에서 180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막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가 더 상방으로 열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상방보다는 횡보 가능성들이 비교적 높다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의 결론은 어떠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의 시장 관심도는
AI를 주도로 해가지고 상승장이 될 수도 있었으나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과 MIT의 논문들과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였을 때 지금 구간에서 막 학습 시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하는 모습들이 안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학습 시장 수요가 여전히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은 안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횡보장이 될 가능성들이 높고 이 횡보장 안에서 종목의 차별화가 될 가능성들이 비교적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25년도 AI 시장 전망가 이렇게 하면서 학습 시장과 추론 시장, 하드웨어 시장 여러 가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추론 시장 단계에서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시장의 성장률은 둔화가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약간은 뭐 비중 축소를 고려할 수가 있겠지만 추론 시장 쪽에서는 지금 성장률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 제가 한 9개월 전 같은 경우에는 이 추론 시장에서의 수혜주로서 팔란티어와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방산이나 여러 가지 AI 자동화에서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뭐 이런 팔란티어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있죠. 이런 쪽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이런 식으로 학습 시장을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브로드컴도 괜찮고 뭐 퀄컴 같은 기업들도 뭐 향후에 괜찮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들은 최근에 있었던 MIT에서 나왔던 논문들 같은 것들을 참고를 했을 때 지금 AI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못 벌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돈을 예상보다는 많이 못 벌다 보니까 지금 고평가가 우려가 되고 있었고 고평가 우려 속에서 지금 학습 시장 쪽에서의 성장률 둔화가 보이는구나.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약간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조정장이 될 가능성 정도가 높고 만약에 이것들이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를 축소하고 추론 시장이나 온 디바이스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포트폴리오 쪽에서의 편입을 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오늘은 각종 이야기들에 대해서 AI 시장과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을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저 또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AI 시장과 관련되어서는 최신화를 해가지고 제가 멤버십 영상에다가 최신 시황 전망들에 대해서 코멘트 한번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